자, 우리 95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 문장 정확하게 쓰는 거 거의 다 왔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자, 영어 번역투, 일본어 번역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런 것도 바뀐 시험에서 나오나요? 우리 이미 어디서 나왔어요? 지방직에서 나왔죠. 국가직. 지방직에서 나왔죠. 그죠? 그죠? 말 다듬어 쓰는 거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뭐로 다듬어 쓰는 게 나왔어요? 기본 계획으로 다듬어 쓰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번역투 같은 것들도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그 어휘 자체를 다루는 건 나중에 우리가 그 보너스 특강 같은 걸로 정리를 할 거고요. 엉뚱한 거 다루는 게 아니라 그 공공언어 바로 쓰기 있는 것들을 할 거고 그건 보충해 드릴게요. 우선은 기본만 봅시다. 영어 번역투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죠? 우리 왜 이게 뭘 직역한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have a meeting 해가지고요. 우리 회의 같은 건 소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의를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회의하겠습니다. 물론 풀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본어 번역투에서 정말 많이 잘못 쓰는 게 다름 아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직역한 건데 우리 다름이라는 걸 쉽게 풀어서 생각해보면 뭐로 풀 수 있나요? 다른 점, 차이인데 차이로 바꿔놓고 보니까 이상하죠. 그죠? 그는 성각자의 차이 아니다. 말 어색해요. 그죠? 그러면 성각자와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각자나 다름없다라고 쓰든가 아니면 다름없다라는 건 그 사람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성각자라는 거니까.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번역투는 한두 개가 아닌데 다만 번역투보다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잘 나오는 것 2개 정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영어 번역투에서 좀 대표적인 게 그죠? with 같은 거 번역할 때 이게 물론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기는 해요? 함께라는 뜻이기는 한데 이게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잘못된 번역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춘향 후에 침몰과 함께 그 배에 선장과 선원들은 사망했다. 이런 예문이 있거든요.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이 with를 함께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은 물론 머릿속으로 스스로 수정해서 의미를 이해하겠지만 춘향호의 침몰과 함께 그 선장과 선원들이 사망했다. 침몰과 함께 사망했다 그러면 그럼 누가 다 죽은 거예요? 선장이랑 선원이랑 누가 함께? 침몰시도 함께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버린단 말이죠. 잘못 번역하면. 그죠? 배 태우면서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그죠? 승선 명단 확인합니다. 배침몰시? 씨 태워야 되나? 아니나 다를까 태웠더니 배침몰시 죽고 선장 죽고 선원 다 죽었어요. 되게 이상한 의미가 돼버리죠. 위드 잘못 해석한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춘향호가 침몰하자. 그죠?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역투 같은 게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경우를 많기 때문에 물론 현재 기출문제로 남아있는 건 과도하게 쓰이는 외래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다듬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말로 다듬는다라고 했을 때 순우리말 고요어만으로 다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어로 다듬는 거.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만 보죠. 일단은 개념 확인하는 거고요. 실전 문제는 언제나 공문서 수정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죠? 아니면 1, 2, 3, 4번에 상당히 긴 문장으로 주거나 자, 볼게요.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 보면 포인트 명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1번 보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 보세요. 주어부가 어떻게 되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 뭐하고 싶은 뭐에서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관형형 명사고요. 그러면 서술부도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져야겠죠. 그죠?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가졌다의 주어가 우리가가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때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라는 주어를 풀이해주는 서술어가 없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얘는 구조로 봤을 때 뭐뭐한 무엇은 뭐뭐한 무엇이었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죠. 지금 뭐예요? 일이 뭐였다? 시간이었다. 일이 뭐일 수는 없어요?
시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하는 것은 뭐 즐거운 일이었다라든가 해서 다른 의미로 완전히 풀었어야겠죠? 그다음에 3번도 되게 편해요. 주어가 뭐예요? 내 생각은. 근데 서술어가 뭡니까? 결정했다. 내가 결정한 겁니까? 내 생각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죠? 내가 결정하는 거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나는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실제 보는 시험에서는 보기에 조건들, 그 다음에 유의해야 되는 조건들이 다 주어져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단위, 그러니까 문장 성분 간의 호응, 그 다음에 어휘 단위, 그리고 조사나 접사 같은 거 이렇게 좀 작은 단위로 쪼개가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은 바로바로 보죠. 그 다음에 4번에 그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였다. 얘는 어색한 거 없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시험과 좀 유사하게 나온 거죠. 틀린 문장들 주고 나서 이유 짚어주면서 수정하는 형태. 그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 기억 같은 게 사실은요. 그 6차 교육 과정에 국어 교과서 예문으로 나왔던 패턴이에요. 보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이 예전이죠. 6차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방학 기간 동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체적인 상황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고요. 틀린 것을 이렇게 집어넣는 포인트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면 1대1로 대응시켜서 보죠. 자, 공사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간이나 동안이 의미가 중복되는 거 어때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공사하는 동안 이렇게 그죠? 의미 중복되지 않게 고치는 거 아무 문제 없고요. 니은 쪽에 보면 우리 좀 전에 봤던 거네요. 회의를 갖겠습니다. 이거 번역 to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하겠습니다로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요. 비상문이 열려져 있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자, 이거 풀어보면 뭐가 돼요? 이거 열리어지다를 활용한 건데 열다에 리 붙는 순간 이미 무슨 의미를 갖게 돼요? 피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 덧붙였어요? 어디다 덧붙였으니까 이중피동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열려져는 리에다가 어디다가 결합한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리 한 번만 넣어서 어떻게 열리어 줄여서 연료로 고쳐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우리 뭐 보여지다, 믿겨지다, 쓰여지다, 잊혀지다, 그 다음에 뭐 열려지다 이런 것들 다 대표적인 이중피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리을밖에 없기는 해요. 보세요. 지난번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것 자체로 어색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얘는요. 이유는 둘째치고 구속시켰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구속했다로 바꿨을 때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키다가 아니라 뭘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했다를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 4번이 잘못돼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잘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가보죠. 자,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보시면 이거 의미 중복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어휘의 쓰임 차원에서. 어휘 쓰임은 이번 지방직의 국가직 시험에 정확한 어휘 쓰는 거 공공 언어 바로 쓰기 나오기는 했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가나 다 순으로 외우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독해 지문들 보면서 그죠? 우리 이제 11월부터는 그 작년에 이어서 했던 어휘도 좀 다시 해야겠죠. 그래서 그거 과제 내드릴 텐데 지금 제가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어휘 100문제를 2025라고 타이틀을 붙여놨더니만 친구들이 2025년에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휘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타이틀도 그냥 2025 빼버리고 어휘로 수정해 놓고 어휘쇼라고 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그거 일단 틈틈이 보시고 우리 이제 10회까지 100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100문제 맞죠? 그죠? 한 해당 10문제씩. 그래서 100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요, 11회 해가지고요, 101번부터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그렇게 이제, 지문에 쓰이는 어휘 가지고 학습하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해봅시다. 먼저 좀 앞에 것들 봐두시고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역전압, 이거 의미가 뭐 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하다 같은 경우도 이 피자가 이미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당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의미가 중복이 된다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고유어와 한자어를 함께 쓰지 않더라도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부터 먼저 해라. 얘는 어때요? 부터나 먼저나 그죠? 행위의 우선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형부터 해라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예요? 형 먼저 해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로지도 한정하는 거고 만도 뭐 하는 거예요?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빵을 좋아한다라고 쓰든가 아니면 빵만 좋아한다 이렇게 써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요. 발언자마다 각각이라고 했을 때 마다나 각각이나 둘 다 하나하나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의미가 중복이 되는 겁니다. 발언자들은 각각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발언자마다 다른 주장을 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이거로 보니까 이거는 바르다의 리을 뿐더러가 덧붙은 건데 얘는 첨가할 때 쓰는 거고요. 무척이라는 것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그죠? 4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중복되는 범주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앞 내용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하나씩 잡아볼 수 있으면 되고요. 네, 4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자, 어법에 맞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1번 보니까 금융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건 아무 문제가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요. 문장이 상당히 재밌어요. 보세요.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이거 지금 또는으로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뭐 신청인의 서명. 근데 얘하고 얘를 연결해 보면 작성 내용의 정정이 없는 서류가 무효다? 아니 작성 내용을 뭐 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정정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임의로 고쳤을 때 무효가 되는 거지 고치지 않은 정정이 없는 서류가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정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정한 서류가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연결해 보면 내용상의 호응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맞게 풀어볼게요. 작성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그죠?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가 무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정을 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것이 무효가 되는 거지 정정한 것이 없는 서류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아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이중피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보여집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지금 그래서 이후에 뭐가 빠져 있나요? 연습을 쉬지 않았다는 뭐? 주어가 빠져 있는데 만약에 앞부분의 주어와 동일하다면 생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앞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그의 목표는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의 목표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목표가 연습을 쉬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새로운 주어가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목표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3번은 이게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 번이라고 했을 때 요거 붙여 써야 되기는 합니다. 그죠? 이게 다시 2번 열린다, 다시 3번 열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띄어쓰기는 요즘에 이렇게 돌직구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삼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학습했던 포인트 보여집니다가 이중피동이라는 거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제 실제 언어 쓰임 차원에서 표준 5번도 있네요. 5번에 자 단어의 쓰임이 옳은 거 요거 다 뭐 붙었어요? 시키다 붙었죠. 뭐로 바꿔보면 돼요? 하다로 바꿔보면 돼요. 그럼 1번부터 해보죠. 그는 김 교수에게 박군을 뭐 했다? 소개했다. 말 되니까 시켰다 쓸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입원시켰다라는 형태 그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한다는 건 아무 문제 없네요. 시키다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뭐한다? 해소한다. 역시 말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해소시킨다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문제 무난하네요. 자, 그다음에 97쪽에 보시면 자, 표준 언어 예절과 관련해서 경어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어법. 우리 왜 이 경어법에 관련된 내용은요. 작년에 나왔던 1차 예시 문제에 이 경어법과 관련된 게 나왔었죠. 그래서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라는 것을 직접 존경, 간접 존경이라는 용어로 써가지고요. 경어법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이제 국어 문법의 기본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정도 확인을 해두죠. 자, 보세요. 1번에 일단 압존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도 부담 느끼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출제될 때는 뭐예요? 제시문으로 다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리 확인해 두자는 거죠. 압존이라는 게 존대를 뭐 해주는 겁니까?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존대하지 않는다는 건데 언제 쓰이는 거냐면 보세요. 1번에. 자, 원래는 이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문장의 주어보다 어른일 때는요.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압존법을 예문으로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보다 더 어른입니까?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칙은.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가 진지잡숫이라고 하였습니다가 압존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경우에 심리적으로 좀 부담 느끼죠. 왜 부담을 느끼나요? 어쨌든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손 아랫사람이기는 하지만 나보다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이거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보다 윗분 앞에서도 부모를 높이는 것을 뭐한다?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가 진지잡숫이라고 하셨습니다도 허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압존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해도 되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일 때, 어른일 때는 뭡니까? 높이는 것을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보시면요. 그죠? 조부모가,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자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조부모의 자녀니까 손자, 손녀 입장에서는 누구 가리키는 거? 아버지, 어머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할아버지, 할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앞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언급할 때 교육적 차원에서 서술어에 뭘 넣을 수 있다? 시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태야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죠? 왜? 아버지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른이기 때문에. 다만 손자를 교육하는, 손녀를 교육하는 차원에서 기태야 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보시고.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다 건강하게 잘 계십니까? 네? 계실 때 잘 하세요. 저는 2004년에 이제 할아버지는 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2004년 그때쯤 돌아가셨는데 벌써 그게 20년이 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의하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강의 멈추고 빈소로 내려갔던 장례식으로 내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20년 지나니까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임종을 못 지켜봤거든요. 못 지켜봤는데 할머니 임종을 못 지켜봤는데 왜냐면 귀여워해 주시던 손자니까. 근데 할머니 장례식 끝나고 나서 할머니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하시고 얼굴에 화장하고 저한테 택시 좀 태워서 배웅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꿈이니까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인지가 안 되고 그냥 꿈에서 그냥 꿈이다 이러고 했는데 할머니 그래서 차 태워서 멀리 보내드렸거든요, 꿈에서. 근데 깨고 보니까 이제 상황이 인지가 되는 거죠. 할머니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른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못 봐가지고 너한테 배웅해달라고 일부러 안 가시고 꿈에 나타나서 보내달라고 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죠? 참 이게 무의식이기는 할 텐데, 그죠? 못 지켜봤다는 죄책감이 꿈으로 나타나기는 할 텐데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왠지 좀 손자 배웅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아직도 가끔 꿈에 나타나십니다. 네, 힘들 때, 그죠? 그래서 보고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죠? 아니, 이것도 무속이죠. 이렇게 따지는 것들 무속이기는 한데, 한국인은 또, 요즘엔 또 무속 그러면 또 이게 잘못하면 되게 이상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거,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상당히 재밌죠.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경어법 했을 때 직장에서는 뭘 쓰지 않습니까? 압존법을 쓰지 않아요.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압존법 안 쓰면 막 지랄들을 하잖아요. 야, 뭐 저기 김병장한테 그러니까 저 좀 권병장님 김상병님이 오시라고 했지 말입니다. 막 이러면 야 김상병이 내 위야? 뭐 김상병님이 막 이러면서 되게 화를 내는데 그렇게 화내는 건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그죠? 무식한 거고요. 우리 왜 직장이나 사회 같은 공적인 그러니까 압존법은 기본적으로 친인척 사이에서만 쓰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공간은요. 기본적으로 직위 고하에 상관없이 상호 존중이 원칙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뭐 쓰지 않습니까? 압존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이 부장에게 뭐 직위상으로 부장이 더 높기는 하죠. 그러면 부장님, 김 차장이 이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누가 더 높기 때문에 부장이 더 높기 때문에 차장은 부장 아래니까 높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직장이라는 공간은요,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그 공직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공간에서는 상호 존중이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서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깨서까지 붙이지는 않더라도 부장님, 김 차장님이 이 자료를 전달해 뭐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물론 실제로 입직하고 생활하실 때 그쪽의 분위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압존법 쓰는 분위기면 어쨌든 우리가 사회생활은 해야 되니까 써야 되는 건데 사실은 원칙은 아닌 겁니다. 원칙은 아닌 거고요. 요즘에 그 김원훈하고 조진세라는 그 개그맨들이 그 군대 에피소드로 하는 거 나오는데 거기 조진세가 굉장히 그 사고뭉치 쫄병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병장은 낮추고 쫄병은 높이고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근데 그게 그 쇼츠 보면서 웃겼던 저도 쉴 때는 보니까 웃겼던 게 뭐냐면 뭐 개인기 보여달라고 했더니 조진세가 턱이 약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죠? 군 방탄모 헬멧 끈을 턱으로 밀어서 이렇게 끈 푸는 거 나왔는데 그걸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빵 터졌던 적이 있어요. 뭐 우울할 때 그런 거 보면 재밌기는 하죠. 근데 잠깐씩만 보세요. 안 그래도 어제 학술 논문에 뇌가 썩는다. 그런 거 기사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생물학적으로 썩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지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그러한 그 쪼폼 같은 것들 많이 보는 게 관련이 되어 있대요. 관련이 되어 있어서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주 보면 치매도 빨리 온다고 해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적당히 잘 조절하십시오. 뭐 여러분들이야 뭐 애들도 아니고. 자, 2번 보면 그래서 직장 사람들에 관해 말할 때는 직급에 상관없이 뭘 넣어서 시를 넣어서 존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지위고와 상관없이. 그래서 부장이 차장에게 과장은 어쨌든 부장보다도 아래고 차장보다 아래이기도 하지만 김 과장 외근 나가셨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서술어 쪽에 높임의 선어음이 뭘 넣는 겁니까? 시를 넣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들끼리는 일단 6급까지는 서로 그냥 그 안에서는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9급이 이제 서기보, 그죠? 8급이 서기.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6급부터 9급까지는 보통 그냥 그 안에서 주무관님이라고 그냥 통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7급은 뭡니까? 주사보. 그죠? 6급이 주사, 5급이 사무관, 4급이 서기관 이렇게 가죠. 그다음에 뭐 관리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위 공무원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나중에 1급까지 하세요. 뭐 알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열심히 해서 출발해서 요즘엔 승진 기간도 최소 1년으로 줄여놨으니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뭐 1년 반 이상 돼야 승진인데 이제는 최소 1년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그죠? 승진도 빨라지죠. 자, 그다음에 3번의 간접 높임법. 요거 1차 예시 문제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간접 높임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죠. 높여야 할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뭐하는 거? 간접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사 쪽에 깨서 이런 것들을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높임의 선어음이 뭐습니까? 시 같은 것들을 서술어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원래 넥타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물이니까. 다만 누구의 넥타이이기 때문에 부장님의 넥타이고 부장님은 높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넥타이를 오늘 넥타이가 멋지시네요라고 높임으로써 누구를?
부장님을 간접적으로 높이게 되는 거죠. 우리 뭐 이건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특히 친인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많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간접 높임법이 되는 거죠. 그죠? 1차 예시 문제에 이 내용들이 나왔던 거고요. 다만 간접 높임법 쓸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계시다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사람을 직접 높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직접 높일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간접 높임법에는요, 그죠? 계시다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지금 주어가 뭐예요? 말씀인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접 높임법을 정확히 쓴다면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뭐라고 해야 돼요?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그죠?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핵심은 계시다는요. 사람을 직접 높일 때에만 한정해서 쓴다.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간접 높임법 사용의 제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왜 편의점 같은 데서 뭐 물건 살 때 뭐 2,500원이세요 이런 말 쓰잖아요. 얼마인지 얘기할 때. 근데 2,500원이세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2,500원이라는 가격 자체를 높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건 표준 언어 예절에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 간접 높임법이라는 게 높여야 되는 대상과 관련이 있을 때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500원이라는 물건의 가격은 손님이 원래부터 그 가격을 정하거나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 높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 보면 이를테면 청자인 손님이 주문한 대상이나 그죠? 뭐 이를테면 음료나 음식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것들은요. 원래 듣는 사람의 소유물도 아니고요. 듣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손님 주문하신 녹차 나오셨습니다가 아니고요. 주문한 거니까 주문하신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누가 한 거니까? 손님이 한 거니까. 하지만 손님 주문하신 녹차 뭐라고 해야 돼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표준 언어 예절에 맞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사이즈가 품절이십니다. 사이즈가 원래부터 손님이 소유하고 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뭐라고 해야 돼요? 품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장이세요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요? 포장해 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제품은 69,000원 되십니다가 아니라 물건 가격이니까 청자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얼마? 69,000원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편의점에서 얼마 되십니다. 1,000원 되십니다. 1,000원이세요. 이런 말도 안 쓴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어법에 맞게 표준 언어 예절에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모 백화점에서 표준 언어 예절에 맞게 쓰겠다고 직원들한테 물건 가격 같은 거 얼마 되십니다. 뭐 69,000원이세요. 이런 거 쓰지 말고 69,000원입니다. 사이즈가 품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교육을 했는데 갑자기 손님들의 불만 접수가 폭증했다는 거예요. 이 백화점 직원들은 왜 이렇게 건방지냐고. 어디 감히 손님한테 뭐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세요. 7만 원 되십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7만 원입니다로 얘기했다고 실제로 불만이 폭증해가지고서는 다시 틀리게 쓰는 걸로 돌아갔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 강제로 요구하면 이거는 표준 언어 예절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아니 뭐 물건 가격 높여주면 뭐 기분이 좋습니까? 틀린 표현 쓰는 건데 그닥 내가 존중받는 느낌 안 들던데 정확하게 쓰는 게 낫죠. 그러니까 69,000원은 이거는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69,000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뭐 69,900원이면 뭐 7만 원은 아닌 뭐 이런 건데 69,000원이라는 예문이 나왔는데 뭘 가지고 69,000원이라고 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다음에 4번의 말씀 이것도 표준 언어 예절과 관련해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왜 말씀 같은 경우는요. 높임의 의미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여요? 낮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타인의 말을 가리킬 때는 높임의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신의 말을 가리킬 때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낮추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쓰게 되면은 이때 말씀은 무슨 의미? 높임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낮춤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네, 5번 보면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걸로 알고 있죠. 국어에도 3인칭 제기대명사 자기와 당신이 있는데요. 당신은 상대방 가리키는 말 말고요. 제기대명사, 즉 문장 내의 주어를 다시 가리킬 때는 뭡니까? 높임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자기의 손으로 직접 이부자리를 계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제기대명사가 높임의 대상인 누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할머니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부자리를 계신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상대방을 가리킬 때와 다른 용법입니다. 제기대명사로 쓰일 때는요. 그죠? 높임의 의미로 당신을 쓰게 되는 거고요. 6번에 보다와 뵙다는 뭐 우리가 기본 가정교육만 잘 받았어도 헷갈리지 않죠? 당연히 만나는 대상이 윗사람일 때는 보다가 아니라 뭐라고 씁니까? 뵙다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뭐 아버지를 뵙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7번도요. 하기는 뭐 요즘 이제 MZ가 아니라 요즘 초등학생들 곧또래 친구들은요, 높임법 사용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뭐 원래부터 뭐 오냐오냐 키운 세대기도 하고, 그죠? 뭐 MZ 그러는데 MZ 세대는 오히려 잘 알아요. 왜냐면 지금 MZ 세대들이 학교 다녔을 무렵이 이런 것들 다 교육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식적으로 잘 알고 초등학생들은 확실히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맞아. 중학생도 그네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애한테 높임법 정확하게 쓰라고 그래야 예쁨 받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아빠한테 반말하니까 그죠? 일하러 가면은 다녀오세요가 아니라 잘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아빠 잘 가 영원히 보지 못할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또래들이 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또 웃긴 게 다른 집에서는 또 애한테 그런 걸 안 시키나 봐요. 그래서 왠지 섞여 있으면 나만 꼰대 같고 나만 좀 이렇게 옛날 사람 같고 근데 아니 그래도 제가 정말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 공손하게 잘하면 주변에서 예쁨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 엄마가 밥 차려줬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애하고 밥 먹고 나서 싱크대에 그릇 갖다 두는 애하고 그다음에 그냥 먹고 내버려 두고 놀러 가는 애하고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나는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건 뭐 타인이 뭐 차려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설거지 안 하더라도 그죠? 그릇 정도는 싱크대에 갖다 두는 그런 것들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죠? 나만 꼰대인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가 그래요. 저한테 맨날 그런 거 지적하니까 부르면 보고 싶어서 부르는데 왜 나 또 뭐 잘못했어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맨날 혼내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또 내버려 두자니 딴 거 없어요. 그냥 인사 잘하고 내가 먹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을 것. 이거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니까 되게 잔소리라고 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경험해 보세요. 그때 되면 공감이 될 겁니다. 그죠? 뭐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왜? 뭐 여러분들은 다 개인주의적인 세대니까. 그죠? 먼저 가셨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도 어김없이 광역 D를 넣었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다들 시험 잘 보시고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그죠? 아니요. 모르죠. 행복한 가정 이루십시오. 우리가 또 그렇게 사는 게 또 재미니까. 자, 그다음에 7번에 물어보다와 여쭈어보다.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질문할 때는 뭐 써야 돼요? 여쭈어보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부모님께 뭐라고 해야 돼요? 여쭈어보고 결정할게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왜 윗사람이 나에게 묻는 것을 여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사장님 저에게 물어보셨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사장님 저에게 여쭈어 보셨더니라고 하게 되면 사장님을 자기 아래로 뭡니까?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윗사람이 자신에게 질문할 때는요. 물어보셨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지 여쭈어 보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아닙니다. 의외로 이것도 용법 틀리는 분들 좀 계시고요. 8번도 재미있는 게 기본이에요. 우리와 저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왜 저희라는 말이 자신이 포함된 집단인 우리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윗사람이나 남에게 말할 때,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자신이 포함된 집단은요, 그죠? 우리가 아니라 저희라고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 자체가 공손하게 낮추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도 포함돼 있을 때는 저희라고 낮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을 강제로 내가 낮춰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속해 있지 않고 나만이 속해 있는 집단을 공손하게 표현할 때는 저희라고 하고요.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도 포함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희 수련관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예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공부한다는 점에서 이 수련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관에서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고, 뭐 고등학교 같은 데서 회사 내에서 회의 주재할 때도요, 이번에 저희 군청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듣는 사람들도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군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요, 나라 같은 경우는 절대로 뭐라고 쓰는 경우가 없어요. 저희라고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 국민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을 때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대등하기 때문에 낮추어서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무조건 저희 나라 없고요.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나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 아이돌들 가끔 이제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말하다가 갑자기 저희 나라라고 이제 딴에는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한다고 하는 건데 실수할까봐 조심한 게 티는 나는데 나라는 절대로 저희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에 싱어게임4 계속 재밌더라. 싱어게임4. 안 봐요?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보는 건 아니고 회자 되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많고 회를 거듭할수록 와, 가수도 정말 많은 나라가 우리 흥의 민족이죠. 흥. 그죠? 예.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더 어디 숨어 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죠? 해마다 계속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듣다 이런 프로그램 보다 보면 그 옛날 노래도 나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87년도에 나왔던 노래도 가수노가 나와서 부르는데 어렴풋이 초등학교 생각이 나는 거예요. 87년도 그쵸. 제가 거의 졸업할 무렵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들었던 노래 생각나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자, 됐습니다. 옛날 얘기해봐야 나만 이상한 사람들이지. 자, 9번에 야당과 꾸중이라는 것. 자, 이거 우리 왜 어른께 혼났을 때 흔히 어떤 표현 씁니까? 야단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게 예전은 관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른께 혼났을 때는요, 야단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예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야단이라는 말은요, 윗사람 입장에서 아랫사람을 꾸짖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꾸짖을 때 이를테면 어머니는 야단을 하셨다, 어머니는 야단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혼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단을 맞았다라고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얘는 굉장히 낯설죠. 하지만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어른께 혼날 때는 무슨 표현을 씁니까? 무슨 표현 써요? 걱정을 듣다, 꾸중을 듣다, 꾸지람을 듣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어른께 혼날 때 야단 맞았다라는 표현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예전에는 다 돌직구형 문제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범주까지 보시면 자, 수고와 고생 그리고 뭐가 나와 있나요? 감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보통 우리끼리도 그렇죠. 여러분들 수업 마치고 나면 저한테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되게 바른 의도로, 그죠? 감사함을 담아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예쁘게 틀렸어! 막 이러지 않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 자체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맞아요. 격려할 때 쓰는 말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격려할 때 그래서 이를테면은 수고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격려할 때고 그러면 아랫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 이런 의사를 표현할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일상에서는 잘 안 쓰이는 표현이기는 한데 여러분 세대에는 되게 낯설죠. 뭐라고 써야 돼요? 애쓰셨습니다. 아니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면 가장 좀 그래도 덜 낯설고 무난한 표현이 뭐겠어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가장 무난하기는 하죠. 근데 이게 또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공무원반 선생님들 단톡방에 매번 수업 끝날 때마다 수업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고생했다고 올리는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를테면 정호 형이 수업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긴 이상하잖아요. 내가 수업 들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애쓰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호 형님이 제가 수업 끝났다고 했을 때는 이 말 쓰는 거 가능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죠? 왜냐면 제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쓰임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무난한데 이런 거 아닐 때는 애쓰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도 우리 이따 또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죠? 그 마음을 아니까 크게 책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책 잡지는 않을 거고, 의도적으로 쓰는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그죠? 여러분들 마음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실제로 이런 돌직구형은 아니고요. 지문 제시형이기는 한데요. 한번 그래도 보죠. 방금 했던 거니까.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자, 1번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의 말을 얘기할 때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해야 되고요. 높임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혜정아,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 해서 당신은 3인칭 자기를 뭐 하는 말 맞아요? 높여 이러는 말, 그죠? 높임의 제기대명사는 당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서 저희 학과, 저희 학교, 그 다음에 저희 회사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돼요? 저희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항상 뭐라고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우리글,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죠? 모두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4번에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그건 10,000원이세요. 품절이십니다. 에서의 세요십니다는 객체를 높이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간접 높임법을 잘못 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10,000원입니다. 품절이십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품절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참고서만 말씀드리면 이거 말고도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우리 왜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죠?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머리 자르고 나서 그죠?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이런 표현 쓰는데 원래 리을게라는 종결 어미가 자기가 앞으로 어떤 행위를 할 건지 나타낼 때 쓰이는 겁니다. 즉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먼저 갈게요. 저 이제 앉을게요.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타인 행위, 고객님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물론 높임의 의미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리을게 자체는 타인의 행위를 나타낼 때 쓰일 수 없는 종결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여기에 앉으실게요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겁니다. 한참 된 거기는 하지만 옛날 개콘에 보라 언니 뭐하고 가실게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나오기는 할 거고요. 자, 출제 키워드 49하고 50 있는데요. 아주 긴 시간 걸리진 않을 거고요. 잠깐 숨 좀 돌렸다가 마저 이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